229쪽 내용을 풀면 223쪽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23쪽을 223쪽 원의 위치 관계가 아니지 위치에 따른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원이 어디 있냐면 원이 임의의 좌표 표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x축에 딱 접해 있을 때의 상황이야. 그렇지?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하게 되면 원이 x축에 접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그럼 이때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할게요. 이제 시작하고 있어. 그럼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얘를 y축에 3을 쭉 보면 이 자리가 B가 되겠네요. 그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아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나 있냐? 바로 B. 한마디로 중심의 y좌표만큼 있어요. 왜? 땅바닥에 다 있으니까. 물론 얘가 이렇게 접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래쪽 쪽에서. 그때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지름을 미지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얘의 절대값과 똑같으니까 이 자리가 뭐라고 하나? b제곱이라고 하면 잘 그렇게 제곱을 보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 오른쪽에다 접하도록 그려놓을게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A, B야. 그럼 중심의 x좌표가 A니까 이게 반지름이면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죠?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데? 왼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고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라고 하면 돼? a제곱. 선생님 그럼 x축에 접할 때는 그냥 y좌표 y축에 접할 때 x좌표 갖다 주면 됩니까? 네! 됩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죠? 이렇게. 그럼 x축에 접하기도 하고 y축에 접하니까 둘 다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어디서 동시에 접하느냐? 예를 들어 1사분면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겠지. 그럼 여기를 A라면 여기도 A가 되겠네. 우리 중심을 잡은 A, A. 반지름도 A. 근데 얘가 2사분면에서 A는 어떻게 됩니까? 2사분면. 여기는 마이너스 A, A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을 때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똑같아요. 3사분면도 똑같겠죠. 그런데 얘하고는 부호가 반대겠지. 근데 이걸 1, 2, 3, 4 각 4분면을 따로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문제에 따른 정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생각하자. 2, 4분면과 4, 4분면도 맞죠. 그래서 중심이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을 때는 그냥 A, A라고 볼게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3, 4분면일 때는 자동적으로 A 값이 음수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2, 4분면과 4, 4분면일 때는 2, 4분면은 X좌표가 음수야. Y좌표가 양수. 4, 4분면일 때는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겠지. 그것도 역시 그냥 부호만 달리 가져오자. 그래서 X 더하기 A의 제곱, 그다음에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해놓고 A제곱 그냥 갖다 써놓고
얘가 2, 4분면에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A값이 함수가 나올 것이고 4, 3면에는 여기서의 A값 이런 표현에서의 A값이 함수가 나오겠다는 얘기지. 선생님 그럼 여기서 요 부호를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문제에서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겠죠. 동시에 접하는데 이 점을 딱 지나야 된대. 그럼 그 점을 대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부호까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특정한 축에 접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나온 김에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중심 x좌표를 a라 한다면 y좌표는 a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때는 단지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주어진 식이 복잡하면 복잡한 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관계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처럼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229쪽에 6번입니다. 중심이 3,4예요. 허허를 그럼 x-3, y-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관계를 알죠. 식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x축에 접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될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3,4가 대략 이 정도 있겠지. 이 점을 지나서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조금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반전이 얼마야? 반전이 4구나. 바로 이 자리는 16 이렇게 갖다 쓰면 얘가 되는 거지. 억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떼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화시켜요. 눈에 보이게끔 해달라는 얘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1,0 그리고 2,-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 상황을 알고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 원이 1,0을 지나요. 그리고 2, 이것도 지나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데 그럼 어떤 형태가 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y축에 접해 있어? 그럼 뭔 생각해? y축에 이렇게 대략 접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놓고 x-a 제곱 y-b 제곱 한 다음 반지름이 뭐라고 생각해? 바로 x좌표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여기다 a 제곱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 미지수가 몇 개요? 2개죠. 그러니까 점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 점을 대입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1,0 대입해볼게요. 그럼 1-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것이 바로 a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씩 나올 것이고 두 번째 2, -1 그러면 얘는 2-a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둘 다 마이너스니까 a 제곱 이렇게 돼요. 문제는 이따부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뭘 거라고 했어? y축에 접하는 원의 평균을 거라고 했으니까 a값, b값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당연히 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2차식인데 어떻게 할까요? 변변 전개에서 빼버리면 모든 이차항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a제곱, b제곱 다 사라져.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a, b의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차식이 나오면 우리는 편하게 b는 a-2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잖아. 그거 그냥 대입하시라고. 1차식이 나오면 땡큐입니다. 다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 수학상 연립방정식에서 2차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했어.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1차식 찾으라고 했지. 1차식만 찾으면 대입법을 통해 2차 방정식을 풀이가 가능한 거야. 지금 보니까 어쨌든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니까 연립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뜻은 소거법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변 빼서 생각을 해보는 거. 알겠죠? 1차식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연습하죠. 왜 이렇게 조르고 있어? 일단 요거 빨리 연습해 보세요.